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메타버스 서울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서울 홍보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게 요즘 인싸춤이래. 그게 뭐야? 오늘 시간 돼? 되지. 지금 볼까? 시청 앞 서울광장 어때? 에이, 너무 멀어. 버스 타면 순식간이야. 순식간? 에이, 말도 안 돼. 몇 번 버스인데? 몇 번 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 지금 같이 탈래? 아, 이게 그 메타버스 서울. 맞아. 바로 그 버스. 타임지의 최고의 발명품으로 소개됐다며? 이건 몰랐던 사실인데? 여기는 서울의 신대륙 메타버스 서울입니다. 안녕. 이렇게 만나니까 새롭네. 안녕. 근데 이분은 누구? 안녕하세요. 전 여러분께 메타버스 서울 곳곳을 안내할 해치입니다. 먼저 벚꽃잎 잡기 이벤트는 어떠세요? 잘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답니다. 벚꽃잎은 놓쳐도 되지만 그녀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네. 그녀가 누군진 모르지만 멋진 여자 같군. 이야, 엄청 넓어. 와, 너무 좋다. 우와. 자, 제가 고등학생인데요.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고민이 있어서요.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봐요. 와, 기억들이 엄청 많이 있네. 올해 자동차 세나 확인해 볼까? 그래. 자, 어머, 너무 귀엽다. 사진 찍어줄게. 그래. 자, V. 휘. 야, 메타버스 여행 제대로 했다. 아직 못 둘러본 게 더 많을 텐데. 그래? 내일 또 둘러보면 되지 뭐. 그럼 우리 매일 만날 수 있겠네. 뭐 그러든가. 가자고. 서울의 신대륙 메타버스 서울로 놀러 오세요. 본 영상의 음성은 AI 오세훈 서울시장 목소리로 제작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서울의 신대륙 메타버스 서울 영상 잘 보셨나요? 화면에 보이는 달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누구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달걀을 깨뜨려서 세운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공이 하기엔 불가능하다는 생각, 그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세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퍼스트무버로서 새로운 개념의 공공서비스인 메타버스 서울을 시작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서울은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미래도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도시, 모든 시민이 즐겨 찾는 서울시 대표 소통 채널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서울의 신대륙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자유, 동행, 연결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메타버스 서울을 둘러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메타버스 서울 저작 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만든 작품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2023년 메타버스 서울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회의 참석할 시간입니다. 회의실로 이동하시죠. 네, 벌써 그렇게 되었군요. 그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모이셨으니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착수부고의 발표를 맡게 된 이서유 과장입니다. 여러 참석자들이 한 곳에 모이지 않고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공유하고 채팅이나 음성 또는 화상 등으로 의견을 나누며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내 회의실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에 해저나 숲속 등 자연 속 회의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회의가 끝났으니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텍스스퀘어로 이동해 볼까요? 텍스스퀘어는 말 그대로 세무 관련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바쁜 일정으로 내야 할 세금을 놓쳐서 연체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단히 챗봇을 통해 1월에 내야 할 세금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챗봇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이번엔 구체적으로 제가 내야 할 금액을 지방세 정보 메뉴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14만 4,69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텍스스퀘어 여러 공간에서 자동차세,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 메타버스 서울에서 운영하는 기업 지원 서비스를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핀테크랩으로 가보실까요? 이제는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 핀테크랩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메타버스 서울 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제 입주기업의 홍보부스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곳 키오스크를 통해 원하는 기업의 홍보부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관련 업체인 부엔카미노라는 기업의 부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업 대표님이 외국인 방문객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메타버스 서울 내의 모든 채팅 서비스는 외국어 번역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외국인들과도 불편 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기업들을 위해 운영 중인 기업지원센터도 잠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오프라인 기업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영, 창업, 법률, 인사 등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와 문자, 음성, 화상, 채팅 및 자료화면 공유를 통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 창업자들이나 자문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손쉽게 멘토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발로 뛰어다녔는데 이제는 손가락만 움직이면 전문가 멘토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메타버스 서울에서는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바타 가상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멘토가 되어 상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린 왕자 방에 들어오니 제가 어린 왕자가 되었네요. 이곳 아바타 가상상담실의 멘토는 꿀벌이나 어린 왕자 모습의 아바타로 등장하여 청소년들의 멘토링을 위한 서울런 멘토 멘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기 사마겨우님이 들어오네요. 사마겨우님 환영합니다.
저는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엄마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해요. 네, 사마교우님은 아이돌이 되고 싶군요. 아이돌이 되고 싶은 사마교우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대면 상담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 민원실에서는 120 민원 채팅 상담을 통해 기존의 음성 상담만 진행하여 발생하던 상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 7종의 행정서류도 서울지갑 앱과 연계되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실현되면 이런 행정서류를 시민들이 일일이 발급 신청해야 하는 수고도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의 명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뽑은 서울시의 명소 10곳을 이곳 메타버스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잠시 들렀다 갈까요? 이곳에서는 서울을 직접 방문하기 힘든 외국인들이 광화문, DDP, 한옥마을 등 서울의 10대 관광 명소를 360도 실사 영상 기반으로 탐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명소에 대한 영문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는 외국인의 언어 설정에 맞춘 음성 안내 서비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연경관을 보며 휴식을 취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광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곳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발간한 전자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광장을 방문하신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시민분께서는 메타버스 서울의 서울광장에서 즐길 수 있는 계절별 게임을 좋아한다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간단히 메타버스 서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메타버스 서울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계 많은 기관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세계도시 최초로 가상공간에서 새로운 개념의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3가지 질문을 받으신 후에 이석하시고 추가 질문은 디지털 정책관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님. 예, 이데일리 양희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에도 뭐 제페토라든가 다양한 이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있는데 굳이 이제 서울시에서 따로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로블록스라든가 이플랜드라든가 제페토라든가 이런 민간 플랫폼이 있는데 굳이 서울시가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는가, 비용 문제도 있고요. 논의를 했는데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 정보 보호라든가 정보 보안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공공 플랫폼의 경우에 보다 확실하게 보장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런 그 민간 플랫폼들의 경우에는 중간에 서비스가 종료된다든가 뭐 회사가 통폐합된다든가 인수된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이 뜻밖의 변수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고요. 또 공공 플랫폼에서는 지금 오늘 한 7, 8종류의 공공 서비스 기능을 시연하는 걸 보셨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하가 걸리는 그런 서비스들이 되겠죠. 그래서 빌려서 쓰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처음에 일시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런 판단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갑자기 서비스가 종료가 된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 민간 플랫폼을 쓰게 되면 아마 특정 플랫폼에 종속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한 끝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초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장점이 많고 가성비도 높다, 뭐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채빈 기자님. 네, 이투데이 김채빈입니다. 기존의 서울시 홈페이지나 이런 영상회의 같은 오프라인 행정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이제 메타버스 서울만의 좀 차별화된 요소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이제 소통 공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홈페이지라든가 또 기능으로 보면은 아까 보신 무슨 회의 같은 것은 또 영상 회의로 하는 시스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겹치는 감이 없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일방향 정보 전달의 그런 형태가 되겠죠. 또 영상 회의 같은 걸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상 회의 다 해보셨겠지만 무슨 장소성이 중요해서 좀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실제 인물이 등장하게 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죠. 여기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아바타를 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느꼈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영상회의 시스템이 제공하지 못하는 아까 보신 무슨 각종 민원 서류를 바로 제공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죠. 아까 쭉 보셨겠지만 그런 장단점을 비교한 끝에 기존의 소통 창구와는 또 다른 차원의 본격적인 대시민 소통 서비스가 가능하다,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영 기자님. 뉴스원 방송.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박우영입니다. 디지털 약자에게는 아직 거리가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디지털 약자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죠.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굉장히 젊은 분들이 거부감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저항도 있으시고 아마 적응하시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G 버전, 2G 모드가 곧 2단계로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조금 이 디지털 세계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연령대의 분들도 이걸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 하시게 되면 아마 조만간 처음에는 카톡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용을 하다 보면 이건 내가 써도 아주 쉽게 쓸 수 있고 매우 편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이용이 늘어나는 건데요. 이제 이건 초기 버전이고요. 2G 모드라는 게 앞으로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차피 메타버스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되고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활용 정도를 보아가면서 좀 더 쉽게 또 더 쉽게 이런 버전들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